지난 2일 실시된 선거에서 1위와 2위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30일 실시됩니다. 이에 앞서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이번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투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난 2일 실시된 애틀랜타 시장 선거의 경우 펠리시아 무어 시의회 의장이 41%를 차지했으며 안드레 디킨스 시의원은 23%로 2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스와니 시의회 제5지구의 경우 피트 차펜티어 후보와 데이비드 마르티네즈 후보가 결선에 올랐습니다. 마르티네즈 후보는 595표를 얻어 1위로 결선에 진출했으며 현 시의원인 피트 차펜티어는 485표를 받아 2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업체의 비용은 감소했는데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주유소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급기야 조 바이든 대통령이 17일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서한을 보내 석유와 가스 업체의 반소비적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가 수요일 조사한 전국의 일반 등급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41달러, 전월 대비 10센트 증가했으며 1년 전과 비교하면 1.29달러 올랐습니다.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휘발유 가격은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 가스 업체의 비용은 줄은 반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유소 가격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를 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가스 업체의 불법적 행위를 조사하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수요일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제가 끝나지 않은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과 비교해 5% 이상 감소했지만 정작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같은 기간 3%나 증가했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석유 가스업체의 반소비적 행위가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미국 내 최대 석유 가스업체가 2019년과 비교해 순이익을 2배 이상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본 규모를 볼 때 석유 화학기업 엑손모빌과 쉐브론을 겨냥한 것으로 CNBC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계속해서 치솟는 유가 상승은 정치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입장에선 석유 가스업체에 무작정 증산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가의 고공행진은 기후변화 대응을 앞세워온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KTN 방송국에서는 자체 제작한 4부작 특별 프로그램 엄마 나 미국 취직했어를 방송 중에 있습니다. 미국으로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만나 어떻게 취업에 성공했고 사회에 적응했으며 또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한 신다유는 기획 의도에 대해 밝혔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직장인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 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엄마 나 미국 취직했어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총 4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는 엄마 나 미국 취직했어는 청년들에게 정보 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먼저 실제 미국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사례를 들어서 생생한 취업 성공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미국 직장 적응기, 그리고 에이전시와 정부기관 코트라의 해외 취업 지원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제1부 엄마 나 미국 취직했어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직한 청년들과 유학 등 미주 거주하면서 현지 채용된 한인 청년들을 통해 실제 취업 성공담을 담았습니다. 2부 요즘 일은 힘들지 않고는 미국 직장 적응기 편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인 청년들이 실제로 겪었던 문화적인 차이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언어나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밖에 다른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3부에서는
연방 국무부가 지정한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 스폰서 대표를 만나 미국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와 회사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뷰 팁 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4부에서는 코트라가 어떻게 인재들의 해외 진출과 미국 취업을 지원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1월 1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820만 5,679명, 누적 사망자는 78만 6,84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9만 5,10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301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7만 6,020명, 누적 사망자는 2만 5,4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8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01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3,293명, 누적 사망자는 1,408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6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2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2,594명, 누적 사망자는 1,66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조지아 수사국 GBR을 비롯한 합동수사국이 지난 13일 조지아 남부 지역 교도소에서 탈출한 재소자 5명을 모두 검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플라스키 카운티의 데니 브레넌 셰리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탈주범들이 여성 교도관을 공격해 열쇠를 빼앗은 후 교도관 2명을 감방에 가두고 탈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레넌 셰리프는 교도관 부족이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검거된 5명의 재소자에게 어떤 혐의가 추가될지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식 매출 실적이 단 한 푼도 없는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상장 이후 닷새 거리일간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기준 3위 자동차 기업에 올랐습니다. 리비안은 지난 16일 뉴욕 증시에서 시총 1,46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 시장 가치를 추월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업체를 합쳐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 시총 1위는 테슬라, 2위는 도요타입니다. 2019년 설립해 지난주 상장한 리비안은 현재까지 전기차 배송 실적이 150여 대에 불과합니다. 세계적 명소인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새해 맞이 행사가 올해는 화려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114년 동안 진행된 뉴욕의 새해 맞이 행사 볼드롭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중 없이 진행돼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빌 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올해는 볼드롭 행사가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개최될 것이라며 기쁨을 전했습니다. 다만 뉴욕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만 행사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현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11월 17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